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강의는요, 기술, 혁신, 성장,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R&D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연구와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 망하고 흥하는 건요, 이 R&D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기술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지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쭉 R&D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복지라는 것도 약화한 것이죠. 예전에 뭐 사회복지 있었나요? 그냥 사회학과에서 그냥 뭐 조금씩 다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기술과 혁신. 그것은 이제 성장을 이룬다는 얘기인데요. 그 R&D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렇죠? 월드워 2가 끝납니다. 종전됐죠. 자, 그러면은 전 세계 정부가요,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들이 미국의 어떤 자본을 많이 지원받아 갖고요, 자기 국가의 어떤 틀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모든 게 파괴됐잖아요. 건물이고 뭐 다 파괴되니까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갖고 있는 노동력 갖고 있는 국가의 노동력 갖고 있잖아요. 신생 독립국들은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다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뭐가 대단한 거예요? 어? 지금처럼 뭐 맥배충을 짓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배충 되지도 않는 거 짓는 거 뭐가 어려워요. 다 단순 노동력을 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성장, 각 국가들의 이러한 성장들이 언제쯤 멈추는 거 아니? 한 20여 년을 투자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1960년대 중후반까지 있잖아요. 전세 국가들이 독립이 계속 났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가 더 60년대에 많은 독립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 평균적으로 60년대 한 중후반까지는 이런 단순한 그런 노동을 통해서 했잖아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치 않았어요. 건물 뭐 4층, 5층짜리인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층짜리 줘도 뭐가 대단해요. 인치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거중기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올리면 돼,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 기존에 고대부터 썼던 그런 기구 갖고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1960년 후반 들어가서요, 이런 상황들이 딱 멈췄어요. 쭉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45도예요. 45도. 이 선은요, 경제학에서 이 45도는요, 갓라인이에요. 갓라인. 저는 그렇게 불러요. 신의 선이라 해서요. 이 선이 굉장히 이상적인 선입니다. 신의 선은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에 가까이만 가도 우리는 행복감 수치가요, 100% 이상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갓라인이라 그래요. 이걸 저는 갓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사전에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자, 이 선이 유지가 되려면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니? 이쪽이 이제 성장이죠. 그렇죠? 이쪽이 투자예요. (1945년대나 60년) 중반까지, 그건 20년간이죠. 이 기간 동안은요, 단순 투자만 해야 돼요. 돈만 투자해도 있잖아요. 성장이 계속 갔었습니다. 쭉.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이런 점들이 가지는 거죠, 저도.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성장들이 어느 날 딱 멈추더라 이거요. 쭉 가다가 딱 멈춰버렸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있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는데 그런 국가들이 독립하는 게 어느 날 딱 멈춰버리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국가들이 그런 이런 독재 세력들의 이렇게 숨을 죽였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나라 건설을 하잖아요. 그때는 단순한 노동으로 이색해서 어떤 나라의 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파괴된 시설들 복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우후죽순하다는 신생 독립국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국이 엄청난 돈 갖고 해외에다가 막 투자한 것들이 이제 결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서 해야 돼?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왜 성장이 안 하지? 이게 투자가 되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아주 고전 이론이 있었는데 왜 안 되지? 계속 이제 그 생각을 나누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경제 관료이면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요셉 슌페트라 그러죠. 요셉 슌페트입니다. 이 사람은 메이너스 케인즈하고 같은 나이대 사람이에요. 그것도 죽은 것도 이 사람이 49년인가 이 사람이 50년에 죽었고 1883년생들이에요, 둘 다. 근데 요때 1883년에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그 향수의 대가의 또 샤네 씨가 태어나는 거야, 샤네. 샤넬이 태어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케인즈는 우리가 거시경제학자라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케인즈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케인즈는 시장의 개입을요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 시장에 계속 하게 되면요 혼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는 생각처럼 그렇게 거시경제는 아니에요. 이 난국 미시경제가 흔들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누군가 조율자가 있었는데 그거의 시장을 정부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케인즈를 이 거시경제에서 시장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니요, 절대 케인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케인즈는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시장 강조자예요.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같이 이렇게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항상 깨지기 때문에 그때 정부가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잠깐 끼어들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결코 케인즈는 시장 반대론자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슌페터입니다. 슌페터의 저서 중에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순간이 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음, 보존이라고 그러지만요. 이 자본주의가 유지 성장하려면요. 일관의 책입니다. 자, 쉼페터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자본주의가 유지 형성이 되려면, 성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 자본주의는요. 끊임없는 R&D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기업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R&D를 통해서요. 해야지만이 투자를 해야지만이 유지와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예전에 45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요. 무슨 개소리야 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한 20년이 지나 60년 중후반 들어가니까요. 아무리 투자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상태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투자해서 이윤이 안 나오면요. 어떤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다가 투자하겠냐고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거냐. 이 슈펜터의 이론을 딱 알아채고 기업들한테 이제 R&D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70년대 들어와서 다시 성장 이도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R&D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서구의 학자들이 안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는요. 1945년 해방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 있잖아요. 아직은 국가의 기본 SOC 같은 건 뭐예요? 단순 노동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 이렇게 세우기 바쁘다 보니까요. 이런 거를 R&D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겨를가 없었어요. 50년,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자, 그런데 이게 70년 후반부터 서서히 R&D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들어가서 이병철 씨는 이 먹는 사업에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중공업 쪽으로 가거나 전자 쪽으로 가거나 그랬잖아요. 또 성공을 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끊임없는 R&D를 투자해서요. 제품을 자꾸 향상시켰어요. 처음에 삼성 그 노트북이라든가 나올 때 얼마나 허접했어요. 하나 끊임없는 그게 뭐예요? R&D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용 씨는 지 아버지인 이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대타식으로 이제 회장 역할을 했는데 뭐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로비를 해갖고 어떻게 그냥 기업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 총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R&D만이 자본주의, 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 기업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약회사인 그 셀트리온이 레저 부분과 건설 부분에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기업의 덩치를 키우겠다 그래요. 웃기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있잖아요. 다 쏟아부어도 있잖아요.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약 연구는. 의약품이 뭐 건물 짓듯이 1년 2년 만에 뭐 투자만 나오나요? 제약업은요, 마지막 단계엔 인간을 상대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5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회장이 있는 회사는 이상한 거죠. 제약 연구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복제품 하나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복제품도 물질 특허 받아서 안 되잖아요. 특허 기간 지나도 물질 특허권이 따로 있었고 이제 복제품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SD조선이 공중분해됐는데 이 SD조선의 창업자는 사실은 예전에 쌍용그룹에서 요직에 있다가 이제 그 쌍용그룹이 이제 없어지면서 있잖아요. 그 조선 부분,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그 유럽에 가서 크루즈선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티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를 어떤 한계 접하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온갖 입지를 넓히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안 되죠. 그게. 끊임없는 R&D를 해야 되는데 이 R&D의 부족이 결국은 SD조선이라는 것을 또 흔들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 8월 2일 날 운명하신 그 한미약부 임성기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인 R&D를 투자했어요. 이분은 약국을 처음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제약의 현실이 이제 복제품을 자꾸 만드는데 이 복제품 만드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막힐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 한미약품 제약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만 갖고 다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20% 늘렸어요. 매출액의 20%인지 아니면 순수 이득의 20%는 했습니다. 얼마 나왔잖아요. 제약업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약업은요 다른 업종을 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제약업은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연구 부분이 박사급 이상의 그러한 고급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쪽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임성기 씨가 한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기업가 정신이 있다 그러는 거죠. 기업인이 장사꾼이 장사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인데요. 국가의 생존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죠. 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삼성, 현대, 이병재 씨나 정주영 씨 이런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의 조중훈, 효성의 조성래 씨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두 사람을 드는데 우리나라 기업 창업 1세대들은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의 한 3세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업가의 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재산을 항상 쏟아부어서 그 기업의 성장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 철학과 국가 철학,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이 지금 3세들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R&D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막 흉령하려고 그러고 배임하려고 그러고 탈세하고 그러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제가 이 R&D에 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이 국가는 항상 R&D를 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체제,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체제를 반드시 유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빈부격차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